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종환입니다. 희망은 어찌 이리 격렬한가. 아폴리네리 시의 한 구절입니다. 저는 백만 촛불에서 격렬한 희망을 봅니다. 제가 지난달에 새 시집을 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4년간 의정활동하는 동안 꾸준히 씻었고, 그래서 좋은 시들을 모아서 새 시집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읽어요. 뉴스 보느라고 안 읽어요. 30분 간격으로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시집인데 안 읽어요. 제 시집 제목이 4월 바다입니다. 그런데 제 시집 안 읽어도 좋습니다. 영화도 요새 안 보죠. 책 안 읽습니다. 뉴스 보고 나라 걱정하느라고 책 안 읽습니다. 안 읽어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격렬한 희망, 그게 이 나라를 새롭게 바꿀 것이기 때문에 안 읽어도 하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진짜 새로운 나라 만든 뒤에 그때 읽어주세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괜찮은 시집이에요. 아주 잘 썼어요. 세 번째 담화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 보셨을 거예요. 거기 공소장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공동정범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공소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공동정범이 아니라 주범은 최순실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하수인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민원 해결사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요. 기업 회장 만나라면 만나고, 만나서 이 문제 해결해 주라고 그러면 하고, 중간에 잘 진행이 안 되면 또 안종범 불러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매우 폭력적입니다. 거의 조폭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최순실의 민원은 반드시 해결하는데 해결하는 방식은 조폭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흡착기 요거 현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렇게 최순실이 말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면 그게 그저 한 10몇 억짜리라도 그 다음에 최순실이 가서 1000만원짜리 샤넬백 받고 2천만원 현찰로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또 2천만원 받고, 그리고 대통령회 순방할 때 같이 가게 해주고, 그래서 검찰은 공동정범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 광고를 따게 해주라. 그러면 광고를 따서 차은택한테 이익이 돌아가게 합니다. 한 70억 정도 이익이 돌아가게 해요. KT에 가서 광고를 따야겠는데 그냥 안 되면 사람을 둘 집어넣어서라도 합니다. 그거 최순실이 부탁하면 그대로 가서 KT 회장 만나가지고 관철시켜줘요. 그리고 조금 있다 또 승진시켜달라고 그러면 승진시켜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익을 곳곳에서 취했는데 두 번째 문제점이 있어요.
이 공소장을 읽으면서 확인하게 되는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사회의 기업 혹은 학교나 공공기관의 매뉴얼과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하려면 대기업이 매뉴얼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니겠어요. 지난해 실적이라든가 그동안의 업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심의해서 제일 나은 곳을 뽑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난해 실적이 없어요. 플레이그라운드라든가 또는 WK라든가 이 급조한 회사들이 실적이 없으면 입찰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제출하게 되어 있는 실적을 빼줘요. 그래서 여기가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매뉴얼을 고쳐가지고 입찰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런 방식으로 기업의 입찰 매뉴얼, 승진 매뉴얼들을, 시스템들을 다 붕괴시키면서 사익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것은 이화에 대해서도 입시 매뉴얼을 붕괴시키고 특혜를 줘서 불법으로 입학하게 하고 학사 매뉴얼을 붕괴시켜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학칙을 개정해도 학점을 주기가 쉽지 않으면 소급 적용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특혜를 줘서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고 학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은요, 2014년 10월에 전국체전이 열렸어요.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승마만 인천서 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제주에서 모든 종목이 똑같이 전국체전을 여는데 한 일주일 남겨놓고 최순실 정유라가 진정서를 내서 인천에서 경기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 만약에 경기를 해야 한다면 상주에서 해야 합니다. 시설이 제일 좋은 곳에서. 그런데 상주에서 하지 않고 왜 인천에서 했을까요? 그해 봄에 상주에서 2등을 해서 심판들을 다 상주경찰서에 잡아가게 하고 청와대에서 승마협회를 감사하게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인천에서는 억지로 해서 금메달을 하나 따냈어요. 그러니까 인천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승마만 인천서 경기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됩니다. 제주에서는 60억을 들여서 승마 경기장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엄마 나 인천서 하고 싶어. 이랬거나 유라야 서쪽에서 금빛 기운이 뻗친다. 이랬거나. 그래서 승마만 인천서 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 운영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18세 대통령 사기. 제주는 말산업특구로서 승마경기장 새로 지어서 승마경기도 하고 또 말산업이 발전하게 하고 싶어서 돈을 들여서 경기장 만들어 놨는데 유라가 인천서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서 그냥 60억을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과 매뉴얼을 무시하면서 전횡을 저지르고 나라를 3년 9개월 동안 지네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예요. 세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 과정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것이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고서를 올리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윤의 문건 관련해서 올바르게 사실대로 보고했던 사람은 종천! 박관영!
박아무개 조아무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갔죠, 감옥에. 좋아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도 최아무개 경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스스로 안고 가라. 네가 다 안고 가라 그래서 죽었지 않습니까? 자살 당한 거야. 자살 당한 거. 청와대에서 감사하라고 그래서 승마협회를 감사했던 사람 감사해서 청와대에서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정확하게 했겠죠. 문화부 국장이 정확하게 해서 보고하면 그거 최순실한테 보여줬겠죠. 그랬더니 최순실이 보고 언니 이거 안 돼 그랬겠죠. 얘들 좀 혼내줘 이랬겠죠. 그러니까 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장관 불러가지고서 요 두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유진용 장관이 후배들을 너무 잘하는 사무관부터 해서 차관 장관까지 올라온 유진용 장관이 참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정기 인사 9월에 있는 정기 인사 때까지 한 달만 있다가 그때 인사 발령을 내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너도 옷 벗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요. 나라 운영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3년 9개월 동안 있었던 일 중에 언론과 우리 야당이 민주당이 9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찾아낸 겁니다. 그 범위에 있는 것만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3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우리는 7월 26일 TV조선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한 걸 봤습니다. 며칠 보도하다가 보도가 중단되는 걸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 조윤선 장관 청문회가 있고 이어서 9월에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는 바로 이거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우리 교문이 소관 업무들입니다. 이것을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이 먼저 보도하게 된 것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이나 사무총장, 이사들을 임명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한 달 만에 갈아치우고 정동구 이사장을 K스포츠 재단 이사장에 임명했다가 한 달 만에 마사지 센터 원장으로 바꿔치우고 미르재단 사무총장 그냥 외국에서 전화 걸어가지고서 나무개 수석이 너 그만둬 이래서 그만두고 이사들이 수시로 바뀌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으니까 자료를 거기다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도하다가 갑자기 춘천 사는 김아무개 의원이 기자회견을 해서 여기 이렇게 특혜 받아서 외국 호화 여행하는 조선일보 아무개 주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보도하면 내부자들에 나오는 내가 네 친구인 줄 알아? 맥주병으로 머리를 딱 때리는 만평 혹시 한겨레 신문에서 보셨습니까? 예. 바로 그와 똑같이 되고 내가 네 친구인 줄 알아 이렇게 하니까 중단한 거예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이 특별팀을 만들어서 취재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겨레 신문이 9월 20일 대정부 질문 시작하는 날 일면에 마사지 센터 원장을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이 임명한 것을 보도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9월 20일 대정부 질문부터 이 문제를 국회에서 집중 거론하기 시작했고 그러기 위해서 미리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한 달간 이슈를 끌고 가면서 네이밍을 뭐라고 할 건가 최순실 게이트로 하자라고 우리가 내부에서 논의해서 그래서 국민들에게 최순실 게이트를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한 달간 이슈를 놓치지 않고 끌고 가기 위해서 비공개 TF를 운영을 했습니다.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저도 들어가 있었고 또 말할 수 없는 몇 사람이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2대 특례 입학
그 다음에 학사비리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끝없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렸던 겁니다. 아무래도 유럽에서 전지훈련을 한다는데 유럽신문을 좀 찾아봐야 되겠어 해서 유럽신문을 찾아서 삼성이 비타나 V라는 그랑프리 우승한 말을 사줬다는 것을 유로 드레사지라는 유럽신문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찾아냈습니다. 삼성이 정유라를 위해서 승마장을 사준 것까지 유럽신문에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삼성이 연결되어 있구나. 원래는 승마단을 하나가 갖고 있는데 저 하나가 갖고 있는 승마단을 삼성이 찾아가서 우리한테 넘겨주라. 그러면 좋은 사업소 빙해줄게. 이렇게 해서 받아갔다는 것을 확인하고 삼성이 여기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언론과 함께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했고, 그리고 K스포츠 재단과 미리재단을 만들어서 그 돈을 분명히 정유라한테 보내려고 했을 텐데, 그러면 분명히 거쳐가는 몇 개의 페이퍼 컴퍼니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언론이 그게 비덱이고 WK고 독일에 똑같은 WK가 있다는 것을 언론들이 찾아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언론에 계속 공개되면서 이슈를 한 달간 계속 끌고 갈 때 독일에서 아마 최순실이 전화했던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사무실 문 닫고 치우고 그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컴퓨터 5대 망치를 부셔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 닫고 도망가고 서류 치우고 하는 동안에 놓고 간 태블릿 PC가 다행히 JTBC에 전달된 것은 하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는 한 달간 국민들에게 최순실 게이트의 내용을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알리면서 검찰이 제발 적극적으로 수사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검찰은 형사 8부에 배당해서 흉내 안 냈습니다.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병우가 내려오고 난 뒤에 그나마 수사를 해서 이 정도의 중간 수사 결과라도 발표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최순실과 공동 정범임을 그리고 사실은 민원 해결사였던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게 된 것도 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 죄, 사익을 추구하고 제3자 뇌물죄,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밝혀낸 것, 이것만 해도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도 박근혜는 처벌받아야 됩니다. 조사받아야 되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킨 거 이거 책임져야 되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 옷 뺏기고 내쫓고 불이익을 주고 죽게 한 거 이것만 갖고도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을 하루라도 더 연장한다든가 4월까지 연장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이게 다 말 때문에 생겨가지고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내려와야죠. 정상적인 국가,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그리고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시스템이라도 유지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내려와야 됩니다. 당장 내려오고, 그리고 새누리당도 꼼수 부려서 4월까지 일단 있게 하고 그 사이에 또 온갖 변수를 만들어서 북한 변수를 비롯한 온갖 변수를 만들어서 호도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권력을 연장해 보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하지 말고 그리고 저 거대한 앙시앙 레짐 이번 기회에 완전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저 유신으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남아있는 그 잔재들을 이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격렬한 희망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누구와 함께 이 희망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이 희망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잘 알아맞히십니까? 여러분, 박근혜는 거대한 벽입니다. 새누리당도 거대한 벽입니다. 저 앙시앙 레짐 구체제 저 거대한 벽입니다. 저 거대한 벽 우리가 시민혁명, 촛불혁명으로 무너뜨립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JTBC 뉴스에 시가 한 편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못 보셨습니까? 시 한 편으로 뉴스를 정리하는 것을 어제 못 보셨군요. 그 시가 어떤 시인지 아십니까?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뉴스에 담쟁이라는 시가 올라왔었습니다. 그 담쟁이라는 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이세요? 본 적 있으세요? 언제요? 지금! 아, 지금, 네. 고맙습니다. 네. 박근혜 저것은 벽입니다. 그렇죠? 저것은 벽. 신앙송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